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요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캐나다 첫 테이퍼링, 미국 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은 축소 시점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산 매입 축소 시점을 만약에 어느 정도 시점에 시사를 하거나 결정하게 되면은 시장에 좀 하방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인데, 시장 아직 괜찮아요. 예, 시장 아직 괜찮아요. 일평균 주식거래 대금이 사상 첫 1조 원을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제 대금이 1조 2,500억 원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1주식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크게 좀 증가됐다는 것은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고점의 징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아, 그냥 투자해도 돼. 조금 약간 리스크 마인드를 좀 발동을 했다가 발동시키지 않는 거죠. 아, 뭐 어차피 또 결국은 올라가는구만. 아, 그러면 굳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 그냥 계속 투자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에서 위험에 대한 관리 마인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로 저는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도 이거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 좋은 거예요. 예, 그래도 좀 조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없는 건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여기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 뭐 세아베스트 1 또 투자하셔서 30% 수익 나서 좋다, 기분 좋다 하시는 분인데 축하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셨으면은 이렇게 자랑도 좀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변 분들과 이제 소통을 좀 하세요. 그리고 뭐 그 자랑을 또 이게 또 안 좋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서로 좀 축하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은 함께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박용신님과 제가 눈이 나빠져가지고요. 하도 PC를 많이 가까이서 보니까 볼게요. 박용신님께서 각 부장 덕분에 세아베스트에 30% 수익 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좋네요, 그죠? 이런 거 좋잖아요. 네, 뭔가 시도를 했는데 수익이 났어. 그럼 기분 좋은 거죠, 그죠? 네, 근데 시도를 했는데 손실 났어. 기분 나쁜 거죠. 예, SK하이닉스 버리고 싶어서 갖고 있어 보지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다 함께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 덕분에 수익이 났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표시를 하시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부터 흐름이 조금 안 좋잖아요, 그죠?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실적은 좋아요. 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6,566억, 작년 동기 대비해서 2배가 증가했대. 2배, 2배. 네. 2배가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좋죠. 근데 좋긴 한데 주가는 흐름 어떤가요? 한번 볼게요. 조금 전일 대비해서 오르긴 했는데요. 좀 약하죠, 그죠? 현대차. 근데 현대차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고맙습니다. 예, 박정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복 받으실 거예요. 대박 났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정수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현대차나 기아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삼아가느냐 중요한 거지. 현대차나 기아나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기타 등등 이런 종목들 지금 약세라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힘들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빠지고 난 뒤에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특히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29.9%, 10% 정도를 블락딜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감 몰아주기 해소 측면에서. 그러면은 블락딜이 해소가 되는 그 시점부터는 이건 바로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조금 했는데 빠졌어. 이렇게 좋은 종목 쪽에서는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그 방금 전에, 예? 그죠? 또, 오스템 임플란트, 이렇게 예,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셨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수익 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수익 나셨나요? 수익이 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푹 빠졌는데 의미 있는 가격대를 올라서면서 그럼 저는 공략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박정수님께서 써놨네. 곽 부장 덕분에 오스테 임플란트 수익 났어요. 내일 커피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스테 임플란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실행한 것 뿐이에요. 이것도 표시도 해놨잖아요, 그죠? 이때 푹 빠져서 좀 더 빠질란가? 그럼 사야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양봉이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면 그거 딱 돌파하는 순간 과감하게 실는 거예요. 실는 거. 제가 계좌는 안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어제 어떤 분이 그 계좌 보여주는 걸 부정적으로 좀 말씀하셔서 제가 좀 그 말씀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계좌를 이렇게 소위 말하는 까면서 이렇게 좀 소통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어쨌건 제가 그래서 오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둘둘 한 줄을 가지고 있어요. 둘둘 한 줄. 그래서 평균 매입가가 91,468원이 플러스 한 1.13 정도 났어요. 근데 요거는 만약에 빠지면은 어떻게 한다? 저는 오히려 빠지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더 살 예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지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왜 각 부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가가 만약에 빠진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몇 번에 걸쳐서 시차를 두고 사서 모읍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100% 맞지는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수익이 나더라 뭐 그런 거예요. 자사주가 제가 지난번에 4.73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 67만 5,561주예요. 이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의결권이 살아나면서 결국은 기업 가치가 이론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적이 만약에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면 이 한번 이런 경우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나쁘잖아요. 그럼 그것도 꽝이에요 또. 그러니까 되게 이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해도 주식은 과언이 아닌 게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양한 변수들을.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것은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가요. 2분기하고 3분기하고 영업단의 이익은 컨센서스가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증가하는 걸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전분기로 볼게요. 자, 2분기는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81% 정도 증가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3분기 때는 똑같아요. 예, 그러면 이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는 시점이 언젠가요? 딱 요거 한번 대충 이거 맞춰보면은 느낌이 와요. 맞춰보면은 요게 요럴 때까지는 잘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묘하죠. 예, 거기 참 묘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맞죠? FNF하고 제가 착각하는 거 아니죠? 네, FNF는 다 됐고 그것도 조금 트레이딩 하려고 조금씩은 사서 모으고 있어요. 이게 8월 30일 날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8월 29일까지 정확하게 이 종목을 장기 트레이딩으로 모아서 저는 보유를 할 예정이에요. 예.
8월 해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20일, 6월 20일, 7월 20일. 많이 남았네. 4개월 남았어, 4개월. 4개월 동안에 얼만큼 내릴지, 얼만큼 올라갈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가능성 도전한 거죠.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요. 순이익이요. 이게 2분기 실적 발표 언제예요? 6월,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8월 15일. 그러면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적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의 8월 15일인가 8월 30일이라고 거의 그 달 안에 2분기 실적, 긍정적인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주가는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기대감에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럼 실적 발표 나면은 이제 올라가는 동 떨어지는 하겠죠. 비슷할 거니까. 근데 뭐 3분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비슷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대충 거래 정지되기 전에 이익 실현을 한다든가 조금 나는 한번 더 베팅을 해볼래. 거래 정지시켰다가 거래 재개되는 시점에 오픈을 해볼래. 그래서 혹시나 슈팅이 나와주면은 나는 한꺼번에 정리할래. 뭐 그런 전략 가지고 간다든가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공의 기회를 더 만드시면 계좌는 플러스 된다. 저는 오스틴 임플란트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은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렸고, 제가 볼게요 또.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예, 부품주 이런 것들도 지금 상황이 좀 그렇긴 한데요. 분명히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어설픈 손절을 했을 때, 주가는 세력들은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예, 또 뭔 똥딴지 같은 소리고 그 말씀 하시려고 그랬죠. 예. 자, 어설픈, 자, 오늘 좀 뭐 올랐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올랐으니까. 이 포스코 강판 오늘 저기 상한가 같잖아요. 요번에 실적이 엄청나게 예상외로 좋게 나왔어요. 그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거 몰라요. 예, 실적이요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요. 제가 하단에 좀 표시를 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자료 정리를 이거 하고 또 이게 이 밴드 이 안에 5만 자 이상 넘어가면 또 저장이 안 돼요. 5만 자가 넘어가면 또 새로 정리해야 돼. 네. 또 쭉 정리를 했는데 볼게요. 여기 해놨나? 아, 여기 아니다. 자료 정리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좀 내려갈게요. 이제 여기 이제 이제 포스코 강판 이게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났는데요. 예, 안 찾으면 그냥 말로 할게요. 실적 발표가 났는데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어설픈 손절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포스코 강판이 미얀마 이슈가 있긴 했지만은 참 재밌게도요. 이렇게 과거에도 좀 표시를 해놨지만은 한번 올랐다가 한 절반 정도까지 빠지면은 기술적으로 버티는 구간들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차트 관점으로 봤다면은 어제 손절을 했겠죠. 그죠? 흐름이 약해졌으니까. 어제 뭐 매도를 하셨겠죠? 예, 매도를 했겠죠. 근데 오늘 매도했으면 오늘 샀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가는 거에 이제 수혜를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포스코 강판이 38,700원까지 갔을 때는 제가 목표가를 36,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았거든요. 2차 목표가까지 해서 과하다 해서 이제 팔았는데 저는 이걸 안 샀어요. 만약에 또 36,000원 갈 때까지 갖고 있어야지 하고 만약에 샀다면은, 그죠? 제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상한가로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종목이 목표가가 남았어. 그러면은 조금 흐름이 약해도요. 기본적 분석 차원에서 봤을 때 한 번은 목표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고집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올라오면 과감하게 일정 부분 정리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차트나 수급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시사점을 느끼는 뭐 하루였다 포스코 강판을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뭔지 아세요? 제가 과거에는 갖고 있었어요. 큰 수익을 남겨서 빠져나왔어요. 한 번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요번엔 안 들고 있었거든요. 올라도 감흥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 수익 났으면 축하드립니다. 자, 현대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자, 제가 계속해서 화장품주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뭐 아모레 퍼시픽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코스맥스 말씀드리고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 뭐 세 종목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보시고, 그 이외에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 좋은 종목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포스트 코로나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그 중장기로 생각하시는 분들 주봉을 보시는 게 좋아요. 주봉을. 예, 주봉을 봤을 때 흐름이 꾸준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도 바닥권이에요. 주봉이면. 일봉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들쑥날쑥 하겠죠. 일봉상으로 봐도요.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한 60일선 정도로 저는 책정을 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을 뭐 저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트레이딩을 또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모레 퍼시픽 계속 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예. 코스맥스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코스맥스. 네. 한번 올랐다가 살짝 쉬어가는 이틀 센스 있는 테이크 아웃 레스트 쉬고 있는 거죠. 네. 또 실적이나 이런 컨센서스를 보시고 또 투자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좀 올라갔나요? 내려왔나요? 좀 올라가다 좀 쉬어가고 있네.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주봉이에요? 일봉이에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많이 올랐잖아. 이거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주봉으로 보십시오. 아모레가 공매도 타겟이라는데 어떤가요? 글쎄요. 참 공매도가 5월 3일 날 되는데 지금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는 종목이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CB가 많이 발행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또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상승했던 제약 바이오 섹터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 글쎄요. 저는 솔직히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타겟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왜냐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분기도 조금 전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하고 그리고 3분기도 감소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아모레 퍼시픽 외치냐면은 너무 가격이 싸니까. 예.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서 모아 가셔야 된다. 빠지면은 또 사고, 빠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모아 갔을 때 규모 있게 모아도 되는 종목이 아모레 퍼시픽이란 거예요. 아모레 퍼시픽이 재무적 안정성이 결여가 돼서 폭망할 가능성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없다. 예. 그래서 한데 공매도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닐까요?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 반영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기회이지 않겠냐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기 실적은 좋아요. 근데 2분기, 3분기 이 부분.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요. 그 부채가 없어요. 이 회사가. 27%예요. 이 자본이 4조 4,600억인데요. 4조 4,644억인데 현금 유보율이 13,000%가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매도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치게 되는데 까딱 잘못 치면은 그들도 손해를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않아요. 확실하게 이거는 공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죠. 그래서 지켜보시죠.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다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렇고요. 예, 그렇게 한번 보고. 그래서 저는 LG 생활건강은 좋다고 봐요. 사상 최대 실적. 근데 사시겠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시겠습니까? 150만 원 주고? 저는 오늘 매일경제 TV에 출연을 해서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150만 원대 한 2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 있어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LG 생활건강이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해서 좋다. 따라서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만은 액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50만 원 주식을 사는데 LG 생활건강 산다? 사시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자신한테 질문해 보고 글쎄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관심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LG 생활건강이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은 화장품 섹터가 괜찮다 정도로만 시사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좀 공매도든 뭐든 간에 일단 의미 있는 가격들이 이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현상에 대응해서 무조건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파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다시 또 사면 되잖아요. 밑에 빠졌다가 다시 사면 또 밑에서 또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유연하게 좀 하시라는 거예요. 유연하게. 이때까지도 못 보셨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50만 양 짜루,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네. 매경에서 봤어요. 네. 아무래 3주 매수 3% 빠지길래 도망 나온 적 있어요. 네. 첫 고백만 보낼 수 있어요. 네. 간을 좀 보세요. 간을 보시면서,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한 주 가지고 그냥 첫 고백 잘라버리고, 기다 싶으면 딱 규모 있게 실어서 기본 한 5에서 한 10% 드시고요. 나머지는 또 반틈 내 가지고 추세 대응하세요.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 보세요. 그런 식의 전략이 재미가 있습니다. 해보시면 끈기도 있고 자부심도 생겨요. 내가 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세아베스트일 해가 제가 절반 매도했다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추세 대응할 거예요. 절반을 해가지고 4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미 비용도 벌고요. 다 벌었어요. 거기서. 예.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게 제가 판 시점에서 나머지 절반이 앞으로 100% 손해가 나야 손해가 나. 100% 손해 날 리가 없잖아요. 100% 손해는 그 회사가 없어지는 건데. 그 이제 세아베스트는 제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는 종목이 아니에요. 갖고만 있으면 수익의 크기가 달라져서 그렇지 무조건 수익 종목으로 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1,000만 원 투자를 해서, 그죠? 1,000만 원 투자해서, 그죠? 뭐 150만 원 됐어. 절반 쳤어요. 그럼 750만 원이잖아요. 그죠? 750만 원. 750만 원 챙겼죠? 그럼 750만 원에서 만약에 절반 반토막 나도 350만 원 손해인데 500만 원 벌었는데 수익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내가 번 종목이라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절반을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절반을 딱 치라는 거. 딱 치지. 아시겠죠? 뭐 그렇습니다. 네, 자, 농산물 또 오른다고 하네요. 에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런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임박했습니다. 오늘 며칠이고 4월 22일. 자, 4월 22일에서 23일 기관의 수요 예측이 진행이 돼요. 기관의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청약일 언제죠? 4월 28일, 이분 다 말이다. 4월 28일이거든요. 예. 4월 28, 29일. 뭐 단 한 주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는 해야 돼. 요런 종목들은 SKI 테크놀로지는 작년부터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내용을 크게 몰라도요. 이런 종목은 받기만 받으면 무조건 이득이잖아요. 그죠? 받기만 받으면 이득이에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뭐 한 주 받아 뭐하노, 두 주 받아 뭐하노,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을 못 버세요. 단돈 1원이라도 챙긴 악착 같은 게 있었을 때 결국은 내 돈이 아까운 줄 아시게 되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까먹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죠. 까먹지 않게 애를 쓰시다 보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늘어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상장한다. 카카오. 카카오도 지금 그 공매도 종목에서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약해요. 현재 지금 F 누에. 근데 뭐 흐르면 살아있죠. 살아있으면 들고 있어야지. 살아있으면 들고 있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상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시대가 변하는 그 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계좌에는요, 기본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는 갖고 계셔야 돼요.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가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고 인터넷 포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자체가 빅데이터지 않습니까? 빅데이터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해석을 카카오도 하고 네이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떠나서 조금이라도 카카오와 네이버는 좀 갖고 있는 게 계좌에서 기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벌써 몇 년을 카카오 간다 간다 또 간다, 네이버 간다 간다 또 간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간다 간다 또 간다 이런 걸 계속 벌써 몇 년을 외치고 있노. 입이 아프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세요. 예. 제가 이제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뭐 멘트를 했는데 그 이상 유행어가 돼서 그렇게 제가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뭐 맨날 제 입버릇처럼 막 퀘스천 막 간다 간다 또 간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만큼 그 카카오와 네이버를 갖고 있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 단 한 주.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한 주라도 들고 있어야 돼. 시대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 그 구독자님들 카카오나 네이버 하루에 한 번씩 다 보잖아요. 대단한 기업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자, 이게 좀 새로 나온 거거든요, 오늘. 이거 좀 집중하셔야 돼요. 음. 어, 자, 삼성전자가요,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LED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뭔가 좀 작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LED? 음, 생산 라인 증설 검토. 마이크로 LED. 자,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LED TV 라인 풀 가동 증설 시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율도 좋고 어쩌고 저쩌고 시장 규모 키울 거 차세대 퀀텀 닷 OLED TV 개발 역시 속도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관여된 종목들일까요? 음, 예. 우리 품질 경영님께서 마이크로 LED TV 봤는데 눈이 아프던데. 아, 그래요? 어,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 그러시구나. 눈이 좀 아팠던가요? 음, 그래도 뭐, 시장에서 또 주목받는다니까. 아이고, 사탕 달콤한님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예, 품질 경영님 오랜만에 멘트십니다. 자주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엊그제 오셨나? 예. 자, 그래서 LED 관련된 종목도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이 3월 25일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LED 관련된 종목들이. 예. 예, 그래서 쭉 나옵니다. LED는 빛을 발하는 화합물 반도체고 TV 조명 등에 사용되고 최근 TV 출하량 증가로 LED 패널 가격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 시장 개화. 마이크로 LED 시장 개화.
LED 수요 증가 전망이라는 거죠. LED가 뭐냐 하면요,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전류를 가하면 빛을 발하는 화합물로 반도체로 TV, 조명, 휴대폰, 자동차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LED는 기존 광원의 5분의 1 전력으로 고휘도,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발달한 얘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휘도의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또한 기존의 백열등과 형광등에 비해서 수명이 4배 이상 길고 용도에 따라서 대형화, 소형화 용이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는데요. 일진 디스플레이가 좀 더 오늘 좀 제일 세게 올라왔네요. 이 LED 관련 종목에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가장 센 종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미니 LED 관련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요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일진 디스플레이를 공략해야 될까? 퀘스천 마크. 공략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가격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를 공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가 마이크로 LED, 일반 LED 칩 원재료인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판매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사파이어 웨이퍼 이 부분 잘 몰라요. 그냥 그림만 인터넷 찾아보고 이 정도 수준이지. 아마 저보다 뭐 더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많을걸요. 어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ENL, 코세스, QSI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서울바이오시스 아시죠? 예전에 또 뭐 코로나 뭐 발생하자 무슨 살균 관련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반 디스플레이 차량용 가시광 LED와 살균 및 탈취에 사용되는 UV LED 등에 적용되는 LED 칩 생산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나와 있어요. 서울바이오시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가격적인 의미에서 흐름 좋아요. 한번 볼까요? 이 하나만 더 보고 볼게요. 비셈전자, 기가레인. 저는 사실 미니 LED 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서울 반도체예요. 자동차용, 조명용, TV, 광원용 등에 사용되는 LED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원가 경쟁력 보여. 또한 마이크로 LED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미니 LED 하면 서울 반도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가 흐름도 남들이 다른 거 뭐 코로나 이거 스푸트니크 V 막 신경 쓰고 계실 때 미니 LED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새롭게 그 전에는 전혀 말씀을 안 드리다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딱 한 3개만 보세요. 3개만 보세요. 자, 서울 반도체. 자, 메모. 자, 주봉으로 볼게요. 우리 타이밍을 잡을 때는 주봉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살 때 됐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혹시? 아닌가? 바탕이 빨간색이잖아요. 화살표도 나오잖아요. 그죠? 살 때 됐네 이거지만은 이게 수익이 날지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서울 반도체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또 뭐 봤죠? 서울 하니까 그 곽부장 서울 사람이죠. 그럼 서울 다 해야지. 서울 바이오시스. 곽부장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반도체하고 서울 바이오시스로 공략을 합시다.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것도 똑같네. 살 때 됐네. 이런 느낌. 실제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용적인 면이라든가 그리고 수급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고 있는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흐름상으로서는 괜찮아 보여요. 그죠? 이 주봉으로 보신 겁니다. 자,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리뷰하면서 일봉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봤죠? 처음에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거. 일진 디스플레이. 일진 디스플. 똑같네. 그죠? 주봉이 똑같지 않아요? 와, 전부 다 오늘 월화수목 일 아닙니까? 그죠? 월화수목 4일인데 요번 주에 다들 좀 조금씩 올랐어요. 그죠?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 그죠? 그래서 내일 한번 빠지더라도 요거는 요런 것들은 이제 흐름을 잡아간다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죠? 일진 디스플레이는 가격적인 의미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제가 한 3종목 정도로 제가 지금 픽업 해드린 거예요. 서울 반도체 일봉상 볼게요.
느낌 어떠세요? 이평선을 모아서 위에서 지금 힘을 모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차트 흐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 반도체, 서울 바이오시스. 서울 바이오시스도 이제 이평선 위로 이렇게 뭔가 좀 올라가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요. 아주 초창기예요. 그래서 미니 LED 이거는 작년부터 사실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좀 끈기 있게 투자하실 분,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한번 떠줬을 때부터 공략하면 좀 가볍죠. 대신에 변동성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있으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제 TK 케미칼이라고 샀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15.17%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TK 케미칼이에요. 자, TK 케미칼이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뭐 자회사들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회사들의 뭐 지분 가치가 어떻고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15% 났으니까 좋네요. 이렇게 하지만은 살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살 때는 변동성이 꽤나 심했어요. 예, 변동성 올라왔다가 얼마에 샀냐면은 한 주 초코병 보냈다가 또 대략 5,470원 정도 되네. 5,470 이 정도 공략을 한 거예요. 볼게요. 계좌를 안 보이더라도 신뢰를 해 주십시오. 5,470원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을 때는 안 사고 기다리고 있다가 엔갈 빠졌네. 뭐 이 정도면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딱 봤더니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니까 뭐 5,500원 정도 돌파 가게 하니까 바로 공략이 들어간 거죠. 수익 많이 안 났어요. 많이 났네. 15.17% 난데 이런 것처럼 변동성,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는 무거워요. 되게 무거워요. 예, 이런 거죠. 가격은 싼데 이런 거죠. 그래서 뭐 1980원 이럴 때 되게 무거워. 주가가 안 가. 가는 척하다 안 가. 근데 주가가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다음부터 가벼워져요. 예. 그래서 대신에 가벼워졌을 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빨리빨리 챙길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은 대신에 만약 공략 포인트를 잘못 잡으실 수 있거든요. 하시다 보면 그걸 잘 버티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쉽지 않은가 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일찍 좋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지겨워서 빨리 파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말씀드리면 겁이 나서 또 이렇게 빨리 이렇게 팔아버리는 형국이 나오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주변에 종목들은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어쨌건 이제 미니 OLED 관련해서는 그런 종목들 외에도 다른 종목 관심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OLED 종목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OLED 어떤 종목 있을까요? SPS 홀딩스, 야스, 뭐 DMS, 뭐 EO 테크닉스, 코세스 이런 종목들. 네, 이게 제일 세네요. APS 홀딩스. 이런 종목도 좀 보셔야 돼요. 그죠? 예. 센 종목을 하세요. 센 종목, 안 가는 종목 갖고 있는 것보다는 센 종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 APS 홀딩스는 AP 시스템하고 함께 보셔야 되죠. 예. 잘 가지 않습니까? 예전 인적분할하는 회사예요. 제가 여러 매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인적분할을 한 회사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아요. 예, 예, 돈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돈이 많아요. 인적분할 하면은 돈이 많이 생겨요. 그런 회사들은 한 번씩 기회가 있다니까요. 이거 보십시오. ASP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인적분할을 2017년도 그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재상장 된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땡땡땡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식을 교환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메커니즘상으로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해서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요게 22,000원대에서 22,800원대에서 주가가 보십시오. 3,660원까지 빠진 거예요. 사람 돌아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요시다 하고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확인하고 이제는 APS 홀딩스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투자할 때가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오늘 부각되는 게 APS 홀딩스가 보니까 여기 보면은 현금 유보율이 1500% 넘고 부채가 없죠. 60%. 앞으로 이제 수익이 좀 발생하는 구조만 나와주면 돼.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이 투자가 좀 잡히는 순간부터 진행하면 여기서도 이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그 모든 종목은요 한 번쯤은 올라가신 기회가 있어요.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한 번쯤은 분출하고 난 뒤에 진행합니다. 예, 맞습니다. FNF 다음 주 인적 분할, 예, 이제 거래 정지 예정이죠. 인적 분할 예정이 아니라 인적 분할은 인적 분할을 해서 지배 구조를 완성하는 게 최종 목표죠. 어쨌든 맞습니다. 네, 다음 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볼게요. 좀 준비한 내용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야스 이런 종목들 함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또 여기 보시면 신화인터텍, 솔루스 첨단 소재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PI 첨단 소재 이런 것들, 실리콘옥스 잘 가죠. 실리콘옥스가 왜 더 잘 갈까요? LX LX 홀딩스, LG 있잖아요. LG 인적 분할. 이 회사를 인적 분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X 홀딩스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LX 홀딩스는 또 액면 분할도 한대요. 되게 복잡하죠. 어쨌건 저는 이 종목은 좀 시가 한 달 정도 거래 정지되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다면은 저는 매수를 분할해서 좀 촘촘하게 사서 단가만 맞춰놓고 분할 재개 후에 슈팅이 나면 이익 챙기고요. 슈팅이 안 나면 좀 끈기 있게 길게 끌고 가면서 좀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패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G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이슈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요.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서 기업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인프라는 뭐죠? 진성 TC, 뭐 DY 파워,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뭐 이런 종목들, 기타 등등등등등이 건설 기계 쪽의 이슈잖아요. 인프라 관련된. 그럼 저는 어떤 종목을 선호할까요? 당연히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지주가 인수하게 되면은 합병은 당장은 안 되겠지만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있겠죠. 현대건설기계.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하고 현대건설기가 시너지가 낼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조사 분석자의 의견을 존중을 하여 저는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를 투자한다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찾아내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그 종목 중에서 가장 센 거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라인이 아주 빵빵하게 들어있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처럼 빵빵하게 들어있는 거 종목 한두 종목 선택해서 두 종목을 또 그 세 종목을 하나의 한 묶음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죠? 저의 이제 매매 방식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삼성전자가 20조 원 투자하는데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 지금 뭐 TSMC가 올해 또 사상 최대 투자를 한다 그러고 삼성전자가 또 투자를 미국 쪽에 한다 그러고 그러면 뭐가 소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재, 부품, 장비 클린룸 관련주들이 주목받지 않겠어요? 그중 가장 센 걸 선택하시는 거죠.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중 가장 센 거를 선택. 아시겠죠? 그래 놓고 이제 가격 전략을 들이대면서 뭐 손절을 뭐 할 거니 아니면 들고 갈 거니를 추가로 고민해서
계좌를 유지 이상을 시키는 게 목적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현대위아 괜찮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휴대폰 옆에 켜놓고 내가 보고 있다. 예. 내가 이제 상담 많이 못 들었네. 뭐 지금 현대위아 비중 15% 마이너스 13%. 아니 센스죠. 센스 있는 전략 아시죠? 추세 살아날 때 현대위아 더 사주는 센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괜찮아요. 예. 주식은 빠지기 때문에 상승도 있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정보 듣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머리 빠마님. 화이팅! 네. 현대위아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손해봤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현대위아 가지고는 손해보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위아, 포스코, 두산인프라고 제가 늘 강조드린 그런 또 아주 알짜 같은 우량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ST팜, 뭐 가장 대표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잘못된 해서 손해봐서 이러면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네, 그렇습니다. 손해볼 수 있지, 뭐, 그죠? 네. 자, 올해 철강 수요가 5.2% 증가한다고 해요.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열연 가격도 최고가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응? 제일 센 게 동국제강, 뭐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세아베스트, 그 다음에 세아제강, 뭐, 세아제강 지주, 뭐 이 정도 봐주면 되지 않겠어요? 예? 동국제강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제 세월이 좀 쌓여가지고 이제는 좀 아실 거예요. 그 상당한 내용들이 시간적인 부분을 두고 반복되는구나.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그거 못 느끼시면은 자주 여기에 안 오시는 분이에요. 가끔 한 번씩 머리만 살짝 내미시는 분이에요. 예, 그것도 뭐 성실한 의도긴 합니다만은 가는 종목이 더 가요. 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제가 왜 이제 한 종목 개념을 투자하는데 종목을 센 거 하나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이렇게 자꾸 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심적으로 되게 편하고요. 마음 편안한 종목은 포스코예요. 포스코도 물론 잘 가죠. 근데 포스코가 28만원에서 35만원까지 올라오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언제입니까? 예. 요 정도 시점이라면은 만약에 포스코하고 동국제강이 세서 동국제강 그냥 눈 감고 사놨어. 예를 들어서 나 손해만 안 봤는데 그럼 만원에서 그냥 100% 수익 났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박 부장은 맨날 종목 뭐 네 종목 여섯 종목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동국제강 하나 포스코 하나 이러면 두 종목 되는 거 아이가?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한 종목으로 생각하는 거라는 얘기 아이가? 예, 맞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종목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생각을 한 종목을 갖고 가라는 거죠. 생각을.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